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인데 그렇게 해서 가처분 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당연히 첨부 정보 제공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가처분은 그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보전 처분은 그 집행법원의 그 촉탁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 집행법원이 촉탁을 해서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이 가처분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가처분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거고 그 가등기를 하려면은 원래는 공동 신청인데 아니면 승낙서를 받아와야죠. 등기 의무자의 가등기 의무자의.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강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처분 명령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재판을 받았다는 그니까 뭐지? 그 저기 재판의 그 재판을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때는 재판 확정 증명서가 필요하죠. 그 재판의 확정 증명서와 같은 그런 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가처분 명령서가 그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증명하는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 이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가등기 촉탁을 하면 안 되죠. 네. 이거는 명령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거를 가처분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럼 이제 가등기를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나 공동신청이 아니고도 가등기를 그 등기에다가 가등기를 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등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신청으로 해야죠. 가등기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 촉탁으로 하는 거는 가압류, 가처분, 이런 보전처분 이런 거를 할 때 하는 거고 가등기는 보전처분 그 가압류 가처분이 아니죠.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가등기 촉탁을 이렇게 하면은 이건 촉탁할 게 아니죠. 가등기는 당연히 각하해야죠. 이거는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가등기 의의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가처분 의의 방법을 하면 안 되죠. 지금 가등기에 대해서 한다는 거니까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 말소의 통상 절차에 따라서 말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등기를 가지고 다퉈야죠. 가등기가 문제되는 거니까 지금 가등기 신청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거를 원래는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든지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받아와가지고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될 경우에 법원의 어떤 사법부의 힘을 빌어가지고 강제로 하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다는 거를 첨부만 하면 되고 그럼 이 가처분 명령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재판의 확정 증명서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가등기 촉탁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지금 가처분을 하는 게 아니다. 가압류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각하해야죠.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에 대한 예약을 하고 장차 명의신탁 해지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러면은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이걸 굳이 못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형식상 매매 예약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걸 행사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럼 예약 완결권 행사할 필요가 없겠죠. 신청할 수 있으며 뭐 별도로 이것도 첨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없다. 이게 왜 할 수 없죠? 4, 5번이 그 가등기 대상에 보면 시기부 정지 조건부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지금 이 1번 내용을 한 번 더 지금 저기 했네요. 그래서 매매 예약이나 수개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계약을 맺고 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미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게 틀렸네요. 뭐 굳이 안 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28번 환매특약. 옳지 않은 거 환매특약은 부기등기로 하죠. 신탁등기는 이렇게 그 주등기하고 같이 그 같은 순위를 쓰고요. 칸을 나누어 가지고 순등 접등권 여기서 두 번째 등기 목적부터 칸을 갈라가지고 그다음 등기자 및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나 순등 접등권 마지막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안에서는 그 신탁 원부 번호를 기록하죠. 신탁등기는 특이하게 한 줄을 같이 칸을 나누어서 사이좋게 쓴다는 거. 판매특약 등기는 당연히 부기등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하되 같은 신청서로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장에 저기로 할 수는 없고 각각의 신청서로 동시에 해라 반드시. 그리고 부기등기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제3자로는 판매특약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다만 판매특약 등기를 하고 나서 제3자한테 이전할 수는 있다. 이것도 뭐 올해 2차 나올만 하죠. 옳지 않은 것은 막 최 1순위는 아닌데 다 준비해야 되는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옳지 않은 것도 5번이 틀렸나봐요. 매매계약 시 환매권의 유보의 특약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해야죠. 다만 한 장의 신청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가 완전히 반대로 되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 별개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정확하게 맞죠? 1번 맞아요. 환매특약 등기 신청은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그쵸?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부동산을 파는 거잖아요. 넘겨주는 거니까.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데 환매특약은 그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아놓고선 다시 되찾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이렇게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한 장의 신청서를 할 수가 없죠.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반대로 되니까. 그래서 별개의 신청서로 해서 두 장의 신청서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네.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해놓고 다음날 와가지고 환매특약 등기하는 건 안 된다. 등기 권리자 공동 신청해야 되면 맞고요. 제3자를 환매 권리자로 하는 환매특약 등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를 환매 권리자로는 할 수 없어요. 네. 무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반대로 돼가지고 그 각각의 신청서가 동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경우에 갑자기 제3자가 환매 권리자로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건 안 돼요. 다만 환매특약 등기 신청을 맞춰놓고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그 환매특약의 권리를 이전하는 건 가능합니다. 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2번도 맞는 거. 3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환매권부 매매의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소유권 이전 등기 그쵸. 이거는 매도인이 등기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되찾아올 때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다음 되찾아올 때 다시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되찾아올 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매권부 매매의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죠. 네, 그다음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공동 신청한다. 맞고요.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네. 다만 환매권부 매매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환매권 특약 등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을 제3자한테 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어요.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쵸. 양수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등기 권리자 하면 되겠죠.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 등기로 양도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매도인 측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고 매수인 측이 또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죠. 양도된 경우에는 현재 등기 기록상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환매특약 등기를 걸어놓고서는 이 부동산을 최초에 그 매수한 사람이 권리를 넘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환매특약 등기할 때는 이 현재 소유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부동산을 되돌려줘야 되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거고. 4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환매권의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부기등기가 격리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환매권 행사가 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면서 말소되어야 될 성질의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낙서가 필요로 하죠. 그게 수리요건입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 승낙서를 못 받아온다.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가등기권자의 승낙서를 못 받아오면 환매특약 등기 못 하죠. 네, 말 수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맞는 거고.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환매권 특약 등기와 환매권 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격려된 뭔 말이야?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환매권 특약 등기와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맞나요? 이 직권 말소가 아니고 신청에 의한 말소입니다. 네.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런 구조는 상법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 법률에 많이 나오죠. 네.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 특히 상법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네. 공시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에 환매특약 등기 후에 제3취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취득자를 등기 의무자로 그러니까 현재 등기 소유 명의인으로 해서 되돌려 줄 사람이 등기 의무자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공동 신청을 하면 되고 환매특약 등기 이후에 이렇게 권리를 취득한 이런 것들은 다 말소해야죠. 죄다. 네, 그 때문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랑 헷갈리기 쉽냐면은 그 가등기의 경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그 가등기에 반하는 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제 뭐 소유권일 텐데 뭐 예를 들면 그 본등기가 되는 권리에 반하는 것들은 직권으로 말소하죠. 그거랑 헷갈리라고 지금 내는 문제입니다. 이 직권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등기 그 이후에 그 상충되는 권리들을 말소하는 거는 본등기를 하면서 가등기 이후의 권리들은 상충되는 권리들은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권리들은 다 말소를 하죠. 그거는 직권으로 하는데 가등기의 경우만 직권으로 하는 거지 환매권 행사로 이랬을 때 환매권 이후에 그 상충되는 권리들을 말소하는 게 맞는데 이건 직권 말소가 아니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 환매권 행사하는 자가 이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 때문에 이게 가등기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많이 나온다. 이런 구조들을 서로 비슷비슷한 구조들이 많죠. 민법도 그렇고 민사소송도 그렇고 부동산 등기도 그렇고 뭐 형사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법에는 이렇게 비슷한 구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고 알아둬야 됩니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는 가등기의 경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 이후에 상충되는 권리들 말소할 때 그때 직권입니다. 이거는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규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규칙 114조를 보면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의 등기를 했을 때는 53조의 환매특약 등기를